네, 일상을 스타일링하는 힐링 타임. 여러분, 힐링도 네. 맞춤, 나한테 맞는 걸로 해야 힐링이 되는 거예요. 맞아요. 남들이 이게 좋다고 따라했다가 네. 나는 안 맞는데 힐링이 아니잖아요. 그쵸. 네, 그래서 소소한 일상을 나만의 건강법으로 스타일링 해보는 시간입니다. 네, 백투에덴의 김인철 원장님 함께 하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어서 오십시오, 원장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자, 우리 지난번에 오셔가지고 이제 백투에덴, 백투에덴 그 요법 첫 번째 저희 시작을 했잖아요. 아마 많은 분들이 굉장히 관심을 가지셨던 것 같아요. 문의도 많이 하시고 궁금해하시더라고요. 네, 네.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게 네.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환자와 의사하고의 이 믿음과 신뢰관계도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렇죠, 네, 네. 그렇죠. 어떤 환자들은요, 네. 이렇게 의사를 이렇게 근본적으로 뭘 안 믿으신 분들도 있어요. 네, 그런 분들 네. 치료가 당연히 쉽지 않고.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제가 지난주에 말씀을 다 못 드렸는데 이때 플라시보 효과나 노시보 효과라는 게 분명히 존재하고 네. 네네. 그것만으로도 굉장한 효과가 있었다는 그 제가 랭킨의 보고서를 예, 말씀드렸기 얘기해 때문에 주셨죠. 예. 실제로 그게 우리 몸에 미친 영향이 치료에 미친 영향이 굉장히 강하다고 하는 거. 네, 네. 사실 침도 제가 이제 경험을 해보면 네. 굉장한 철수월드를 가지고 오시는 분들은 의외로 치료가 진짜 잘 돼요. 네. 믿음이 네. 있으면. 그렇죠. 믿음이 의심이 있으면. 많은 분들일수록 정말 신경이 많이 쓰이고 근데 그런 분들이 또 한 번 어떤 단계를 딱 넘어가면 네네네. 전폭적으로 믿어주시거든요. 본인이 이제 관계가 뭔가 몸에 중요해요. 변화가 오는 걸 그렇죠. 느끼시면 이제 그렇겠죠. 그런 게 중요하다. 아니 그러면 예, 진짜 예. 네. 그 플라시보 효과도 말씀하셨지만 네. 만약에 네. 그 믿음이 있어요. 믿음. 이 폰은 저한테 뭔가 줘요. 네, 긍정적인 네. 뭔가를 줘요. 네. 믿어 하면 이거로도 그런 효과를 느낄 수 있다는 거잖아요. 실제로 그게 우리 뇌에 작용만 하면 네. 가능하다는 게 심리학자들의 얘기예요. 음. 불가능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가능하다. 옛날에 토템이나 뭐 원시 신앙을 믿었던 사람들이 네. 진짜 뱀이 뭐 대단한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사자가 그렇죠. 대단한 게 아니지만 예, 예. 그쵸, 그쵸. 그 믿는 믿음만으로도 그 사회를 꾸려가는 강력한 수단이 또 되고 그렇네요. 실제로 뭐 옛날에 추장들이 무슨 뭐 이렇게 연기 흔들고 주술, 해가지고 네. 뭘 네, 낳겠어요? 네. 플라시보 효과가 있다는 거죠. 그렇네요. 자, 오늘은 지난주에 이어서 두 번째 이야기 시간입니다. 백투에덴의 BA A로 시작하는 에얼요법이요. 네. 예, 이거는 뭐예요? 제가 호흡요법을 얘기하기가 너무 많은데 네. 딱 기본적인 것만 얘기해요. 예. 제가 말씀 안 드린 것 중에 여기 없는 것 중에 예, 예. 질문을 좀 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시간 많으니까 네. 다 해주세요. 자, 시간 충분해가지고.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자, 네. 우리 몸에 기도가 있고 식도가 있어요. 그렇죠, 그렇죠. 그렇죠. 어떤 게 앞에 있게요? 당연히 기도죠. 식도 아니에요? 헷갈리시죠? 식도가 앞에 자, 있고 뒤에 기도가 있지 않나요? 자, 이거 제가 식도인 것 지금부터 같아. 방송을 들으시는 모든 분들 영원히 안 헷갈리게 해드릴게요. 네, 네. 특히 교회 다니시는 분들은 앞으로 안 헷갈려요. 밥 먹기 전에 기도해야 되죠? 그렇죠. 네, 네, 네. 기도가 앞에 있습니다. 기도가 앞에 있네요. 자, 이렇게 생각하면 교회 다니시는 분은 안 헷갈려요. 그러네요. 아닌지 모르겠네. 기도가 앞에 기도가 앞에 있어요. 기도 먼저 하고 밥 먹는 그다음에 거예요. 밥 먹는 그쵸, 거야, 그쵸. 식도로. 제가 얘기를 왜 했냐면 네, 네. 하루에 우리가 코나 입으로 죄송합니다. 네, 네. 들여 마시는 것 중에 네. 물을 포함한 모든 음식은 20%고요. 우리 코나 입으로 들어가는 것 중에 80%가 공기예요. 80%가요? 평균적으로 몇 번 호흡을 하느냐 우리 잘 모르잖아요. 그렇죠. 평균이라고 할 수도 안 없지 않아요? 섞으니까. 계속 숨 쉬고 있는데. 네, 잘 모르잖아요. 네, 계속 네. 숨쉬니까. 그러니까요. 10,000번 이상이에요. 10,000번. 네. 분당이요? 아니죠. 아니야. 하루 종일 하고. 만 번도 잠잘 때까지 다 세는 거예요. 분당 쉬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 거야? 우리가 무슨 기계도 아니고 아이템도 아니고. 자, 네, 어쨌든 네. 그래서 하루에 10,000번 이상 숨 쉬고 어떤 네. 경우는 13,000번 이상도 숨을 쉬어요. 음. 그러니까 엄청나게 호흡을 많이 하는 거죠. 그렇죠, 그렇죠. 근데 우리가 잘 모르지만 예를 들어 볼게요. 바다에 그 밀물이 한 번 있고 썰물 있잖아요. 네, 그렇죠. 네. 그게 없으면 어떻게 되느냐? 바다는 오염이 되죠. 그렇겠죠. 예, 예. 폭풍이 없고 태풍이 없으면 바다 깊은 맨 아래에 그 계속, 침착되어 있는 네. 나쁜 물질들이 네, 네. 계속 거기 있는 거죠. 그렇겠죠. 이게 다 뒤섞이고 날아가고 막 이런 일이 필요한 게 그게 이제 밀물하고 밀물, 썰물이에요. 썰물. 예. 네. 그것처럼 우리 몸에 있어서 가장 기본적인 디톡스가 뭐냐면 호흡이에요. 호흡. 그 우리 몸에 있는 나쁜 물질들을 내보낼 수 있는 네, 네. 네. 가장 기본적인 기능이 호흡이에요. 근데 보통 우리가 숨 쉬는 거 있잖아요. 숨 쉬는 거를 호흡한다라고 잘 표현 안 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말씀하시는 호흡은 뭔가 좀 우리가 숨 쉬는 거 말고 다른 호흡일 것 같아요. 약간. 그렇죠? 그러니까 평상시에 예를 들면 저는 예.
예를 제가 아주 구체적인 예를 하나 들어볼게요. 네네. 며칠 전에 온 환자 중에 네. 가끔 한의원에는 훈침이라는 게 있어요. 훈침. 훈침? 네네. 영어로 이제 페인팅이라고 하는 약간 뭐 어지러지라고 네. 버미팅도 생기고 오. 약간 이렇게 뭐죠 미식미식하고 예, 예, 네. 예. 실제로 며칠 전에 왔던 환자 중에 한 분은 막 토하고 예. 뭐 저는 몇 번 그런 경험이 있는데 이제 그럴 때 이제 침착하게 해야 되고 만약에 그게 컨트롤 안 되면 911 불러갖고 가야 되는 케이스인데 네네네. 저는 911은 안 불러봤지만 아마 네. 한의사분들 중에 911 불러보신 분들도 침 있을 누시다가. 거예요. 있어요. 어이. 근데 이제 이런 분 중에 과호흡이라는 게 와요. 막 이제 막 식은땀이 나고 네네네. 그러면 막 침을 짧게 쉬거든요. 네, 짧게 네. 막 이렇게 쉬어요. 네. 그러면 오히려 산소가 짧게 들어가니까. 짧게 들어가거나 네. 더 많이 들어가거나 어. 두 개 중에 하나가 예, 예. 생기면 이제 진짜 막 어지럽고 이런 일이 생겨요. 네네. 그럴 때 어떻게 하냐면 옆에서 딱 이렇게 두들겨 주면서 네. 호흡을 따라 하시라고 하나 둘 셋 할 때만 들여 마시고 네, 이게 네. 힘들어요. 왜냐하면 호흡이 짧은 사람한테 그렇죠. 셋 동안 이렇게 길게 들여 마시는 게 힘들어요. 그다음에 네네. 짧게 내쉬는 사람한테 하나 둘 셋 할 동안 내쉬세요. 이게 어려워요. 네네. 근데 그런 환자한테 그렇게 몇 번 시키면 금방 호흡이 안정이 돼요. 그러니까 과호흡이요. 호흡으로 뭔가 이렇게 네, 컨트롤을 하게 되는 그렇죠. 건 거죠. 그러니까 이 호흡이 우리 몸에 미친 영향이 굉장히 많아요. 예를 네. 들어볼게요. 고혈압인 분들 있잖아요. 네. 고혈압의 여러 가지 이유 중에 하나가 산소 공급이 손끝 발끝까지 안 가는 거죠. 그래서 손발이 차신 분들 있잖아요. 네네네. 그 여러 가지 이유 중에 하나가 호흡 문제예요. 호흡이에요. 오. 그래서 단전호흡이라든지 이런 복식호흡 네네네네. 같은 것들을 꾸준히 잘 하시면 네. 실제로 손발이 따뜻해지는 케이스들도 얼마든지 임상사례 있어요. 아 그래요. 예. 그러니까 그만큼 호흡이 중요한데 네네네. 그냥 이 폐가 네. 예를 들면 왼쪽엔 심장 때문에 조금 작아서 2개의 엽이 있고 오른쪽엔 3개의 엽이 있어요. 네, 근데 네. 이 마지막 맨 밑에 있는 그 폐를 거의 사용하지 않고 살거든요. 네, 짧게 네. 호흡하고 사니까. 그래서 제가 지금 여기도 2개의 뭐 샘플 그중에 특히 그 볼트라고 하는 사람 BOLT 뭐 네. 치면 다 구글링 하시면 나와요. 네네. 네. 볼트라고 하는 사람이 이제 산소 측정도라고 하는 실험이 있어요. 아주 쉬운 거니까 오늘 한번 해보려고 제가 네, 아주 어떻게 쉬운 해요? 거예요. 예. 이게 뭐냐면 코하고 입을 이렇게 잡고 숨을 들여마신 다음에 평상시처럼 숨을 들여마신 다음에 네. 몇 초 정도 있을 수 있느냐예요. 참는 거예요? 참는 건데 코랑 입을 막고요. 예. 그러니까 일단 참으라. 들여 마시고 왜 참아라. 막냐면 네. 안 막으면 조금이라도 들어가면 나올 수 있기 나오죠. 때문에 네. 네. 그다음에 두 번째는 억지로 참아서 얼굴이 빨개질 때까지 참는 걸 말하는 게 아니고요. 네네네. 내가 숨을 쉬고 싶다고 하는 의욕이 생길 때 바로 그만두는 거예요. 이거는 뭐 시험이 아니니까. 네네네. 그렇게 해서 내가 스스로 체크를 해보면 오. 10초밖에 못 견디는 분도 있어요. 아 진짜로요? 원래는- 저희 해봐도 되는 거예요? 네네네. 한번 네. 해볼까요? 해볼까요? 방송 타고 나야 되니까 나면 안 되니까. 나면 안 되니까. 제가 얘기를 말씀하시면 제가 해볼게요. 네. 잠깐만. 들어마시고 한번 몇 초인지 한번 보세요. 자, 우리 청취자 여러분들도 천천히. 예, 네. 같이 해보시면 천천히 좋을 것 해보시면 같아요. 돼요. 자, 하나, 자, 둘. 둘, 들어마시세요. 쭉 들어마시고 코와 입을 가볍게 막으시고 그 막 힘들다 그런 네. 힘들기 바로 직전에 딱 그만두시면 돼요. 네, 여섯, 네, 쭉 가고 있습니다. 초시계가 가고 있어요. 네, 아, 추진하고요. 저도 모르게 따라오고 있었네요. 네, 이거 그냥 네. 힘들 때까지 저때 버티시면 안 돼요. 이게 그러면 지금 안 돼요. 이게 보통 자, 이게 뭐냐면 만약에 이거를 30초 이상 하신다. 네네. 그러면 굉장히 산소 공급이 원활하신 분들이에요. 네네네. 저희가 아까 훈침 얘기를 했는데 훈침이 오면 어떻게 하냐? 저는 네. 혈압을 재고 당을 재고 그다음에 산소 포화도 측정을 해요. 산소 포화도. 아, 산소 거기 기계가 있군요. 산소 포화도 간단한 기계가 있어요. 별로 네네네. 비싸지 않은 기계. 예, 아주 훌륭하세요 지금. 오. 네. 쉬고 계신 거 아니에요? 조금씩? 힘들지 않으세요? 힘들라 아, 그래요 오케이. 이제. 자, 지금 네. 40초 이상이 오 지났는데 40초예요. 40초 이상은 1등급이세요. 1등급. 아 그래요? 최고 등급. 오. 보통은 30초 이상만 지나도 괜찮으세요. 네. 네. 힘들다. 그러기 직전에 딱 놓으셔야 돼요. 그게 만약에 30초 이상을 간다. 이런 분들은 산소 포화도에 큰 문제가 없어요. 산소 근데 공급에. 막고 있을 땐 몰랐는데 막고 있던 걸 딱 뛰니까 네. 갑자기 심장이 뛰네요. 그렇죠. 오, 네, 네. 정상이죠? 그렇죠. 네. 그러니까 네. 그런 건 정상이에요. 그러니까 네. 이게 이제 볼트의 산소 포화도 측정이라는 건데 이거를요 10초에서 20초밖에 못 하는 분들도 있어요. 네네네. 금방 답답해갖고 막 금방 네. 끝나는 사람이 있는데 네네. 이런 분들은 산소 공급이 원활하지 않아요. 아 그런 분들은 네네네. 이제 궁금하시면 저희 안에 오시면 무료로 제가 측정해 드릴게요. 네. 산소 포화도 측정하는 기계가 비싸지 않아요. 네네네. 예,
제가 이제 그런 기가 몇 가지 있는데 네네. 예, 군침이 온 분들도 산소 포화도 딱 측정해 보면 네. 산소 포화도가 내려가 버려요. 아. 그게 보통 95 정도가 정상이신데 네네네. 정상적으로 아주 좋은 산소 포화도가 좋고 손발 따뜻하고 아주 활발한 사람들은 98, 99 올라가요. 아, 그런데 보통은 95 something이 정상이시고 근데 네네네. 이제 문제가 있는 분들은 95 밑으로 내려가고요. 네네. 그래서 병원에 가면 네. 손가락에 뭐 끼워 넣는 거 있잖아요. 네. 아, 이렇게 껴서, 예. 끼워놓죠. 항상 환자들 끼워놓죠. 네네네. 그게 이제 몇 가지를 측정하는데 그게 이제 뭐 혈압도 측정을 하고 네. 그다음에 또 하나 측정하는 게 산소 포화도를 측정하는 거죠. 이 음. 세츄레이션이라고 하는 산소 포화도 측정하는 게 왜 중요하냐면 환자의 산소 포화도가 내려가면 몸에 이상이 오기 때문에 네네. 산소 포화도 측정해서 그걸 해주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산소가 우리 몸에 충분히 공급이 덜 되면 네. 그것만으로도 병이 굉장히 많이 일어나요. 그럼 근데, 예. 이 연습을 통해서 네네. 그 호흡의 양을 늘리는 거잖아요. 늘리는 그렇죠. 예를 들면 뭐 복식호흡 방법은 유튜브에 많으니까 맞아요. 복식 그러니까 이 볼트라고 하는 사람도 이제 얘기하는 게 뭐냐면 뭐 여러 가지가 있어요. 제가 사실 오늘 가져온 샘플도 뭐냐면 네네. 한국이나 이제 여러 나라에서 예를 들면 뭐 그 복식호흡과 비슷한 호흡이죠. 네네네. 그런 호흡이라든지 볼트가 말한 10분 동안 하는 운동이 있어요. 하루에 네네. 천천히 들여마시고 조금 쉬었다가 좀 내뱉고. 내뱉고 예, 예. 이런 운동들을 여러분 이런 운동은 뭐 제가 굳이 말 안 해도 네네. 유튜브에 너무 많아요. 사실 이건 연습인 것 같아요. 그렇죠. 네, 저 같은 경우에도 이제 호흡이 사실 다른 사람보다 좀 긴 그러신 것 이유가 같아요. 왜냐면 이제 저희는 어렸을 때부터 저 이제 연기를 하니까 복식 호흡을 맞아요. 배워서 아. 그 숨 안 쉬고 이제 대사하는 거를 어려서부터 배우잖아요. 그러시구나. 예. 그리고 가끔 지금도 운동을 할 때 복식 호흡을 해요. 그러니까 참고 뱉고 네. 뭐 이런 연습을 하니까 점점 숨이 길어지긴 하더라고요. 굉장히 중요해요. 저 같은 예. 경우도 수영을 매우 좋아하고요. 예. 옛날에는 워낙 그 젊을 때 노래를 워낙 좋아해가지고 오. 합창단 뭐 이런 걸 한 20년 전 가까이 했어요. 네네네. 합창단 가면 거의 성악 발성을 해가지고 그쵸. 다 복식호흡 해야 되거든요. 예, 예. 그러니까 폐활량 측정해 보면 정상인보다 훨씬 높아요. 제가 체격은 별로 안 크죠. 예, 근데 예. 폐활량은 되게 크거든요. 네네. 그리고 이제 물속에 들어가 있어도 보면 제가 뭐 워낙 수영을 좋아하니까 한두 시간 정도는 그냥 안 나오고 제가 할 수 있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이런 걸 오래 한 사람들은 당연히 지금 그렇죠. 말씀하신 호흡이 것처럼 길어질 수밖에 호흡이 없어요. 길어요. 그러니까 그런 분들이 뭐가 좋냐면 예. 이 고혈압 있는 분들이 네네. 호흡을 잘 연습하는 것만으로도 네. 10 이상 떨어져요. 호흡만으로도 혈압이 아니 저는 복식 호흡이 좋다는 건 그것만으로도. 알았는데 그것만. 뭐가 좋은지 잘 몰랐거든요. 혈압이 떨어진다. 당뇨가 있는 분도 좋아하죠. 아, 왜냐하면 산소 네네네네. 공급이 원활해지면 네네네. 노폐물이 쉽게 빠져요. 우리 생각에는 노폐물이 뭐 빠지겠어 생각하지만 예. 우리 몸에서 그 폐에서 일하는 폐포 교환, 산소하고 네네. 찌꺼기 교환을 통해서 네. 왜 우리가 숨을 쉬면 네. 냄새가 나잖아요. 그 예. 냄새가 뭐예요? 우리 몸이 찌꺼기예요. 아, 소변- 안에서 올라오는구나. 그렇죠. 소변이나 대변뿐 아니라 예. 이 피부로도 나가지만 네네. 피부도 호흡을 해요. 예. 근데 상당한 부분은 폐를 통해서 이 노폐물들이 걸러지고 그다음에 그것들이 네네. 몸 밖으로 나간다. 야, 우리 다저스님이 한번 해보셨나 봐요. 1분 30초 하셨대요. 대단하신 거죠. 완전 최고. 그건 다저스님 대단한 거죠. 최고. 아, 네네. 그러니까 저런 분들도 있고요. 예. 그러니까 제가 볼 때 평균적으로 30초만 넘으면 양호하신 분이고 네네. 조금 복식호흡을 하셨거나 연습이 되신 분들 1분 이후도 이상도 1분, 충분히 맞아요, 가능하세요. 맞아요. 근데 이제 예. 막 내가 힘들다 그러면 안 돼. 그 전에 빨리 놔야 되는 걸 기준으로 말하고요. 숨을 죽을 것 같아 이때까지 말고. 죽을 것 같이 참으면 뭐 3분 가까이도 가능합니다. 저는. 근데 그렇게 하는 거 말고. 말고. 여유 있게 하는 거. 적당하게. 그런 걸 기준으로 할 때는 이제 좀 내가 걱정된다. 네네. 그러면 이제 저희 오피스로 오시면 산소 포화도 측정해드리고 상담도 그냥 무료로 해드릴 테니까 너무 오시고요. 궁금할 것 네, 같아요. 그러니까 상담을 무료로 해주신다고요? 제가 무료로 해드릴게요. 네네네. 대신 그 아무나 오지 마시고 방송 예약하시고. 들은 분만 오세요. 아, 우리 방송 그것도 괜히 이렇게 보시면 저 환자분들 지장이 있으니까 그렇죠. 예, 예약하시고. 요거 들으시고 나 정말 관심 있다 이런 분들 네. 전화 주시면 네네네. 제가 그 안내해드리고 제가 네. 호흡법도 안내해드릴게요. 네. 그러면 그 집에서 꾸준히 하시면 실제로 오. 당뇨나 고혈압이 조금 떨어져요. 아, 그래요. 그러니까 숨만 잘 쉬어도. 그렇죠. 그러니까 예, 이게 예. 뭐 물만 잘 먹고 다음에 이제 물 얘기할 거예요. 네네네. 그다음에 트러스볼트만 잘 가져도 네네. 호흡만 잘 가져도 그렇죠. 이게 이 8가지예요. 오, 재밌다. 자, 일단은 전화번호 안내해 드릴게요. 자, 818 지역이고요. 923-7004, 818-923-7004, 육가구 라파엣에 우리 이제 백투에덴 힐링센터가 있으니까요. 정말 내 몸의 산소 포화도 궁금하다. 이거 어떻게 숨 쉬어야 되지? 하시는 분들은 연락해 보시기 바라고요. 자, 오늘 또 꿀팁 준비하셨잖아요. 저 이거 너무 기대돼요. 저도 이거 네네. 아무 생각 없었는데 네.
제가 이 방송하고 나서 이제 몇 명 오시고 네. 환자가 좀 오셨어요. 네네네. 꿀팁을 기다리시는 분 있더라고요. 그래요. 이 시간 그러니까 기다려요. 저 지난번에 처음에 꿀 네. 얘기하셨잖아요. 네, 꿀 네. 얘기. 꿀. 오늘 기력이 좀 떨어져가지고 꿀 한 스푼 드시고. 꿀차를 따가져왔어요. 최고죠. 근데 기력이 확 올라왔어요. 아 그래요? 네. 예예. 자, 오늘은요. 네. 류마티스 관절염이랑 아 류마티즘. 오, 관절염이 네네네.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요. 미국에서는요. 네. 투메릭을 상당히 많이 권합니다. 투메닉. 투메릭. 투메릭, 강황 투메릭, 같은 강황, 거. 강황. 예. 실제로 연구 결과에 의하면 네. 미국 분들은 이 투메릭을 활용해서 그 염증 수치를 떨어뜨렸다는 연구 결과가 굉장히 많아요. 네네네. 그런데 한국 분들은 네. 생강을 드시면 됩니다. 생강. 보통 몸이 차가우신 분들 생강 마시라고 하잖아요. 자, 생강 일석이조예요. 네. 이제 몸이 막 뜨거운 분들은 네네. 부작용이 생깁니다. 특히 건강처럼 마른 거는 부작용이 생겨요. 특히 위염이나 이런 게 있는 분들은 네네. 생강을 많이 드시면 이제 합병 같은 게 일어나서 역류성 식도염까지 일어날 수 있으니까 조심하셔야 되고요. 네. 잘 걱정이 된다 그러면 상담 주시고 어쨌든 나는 그런 건 없어. 네. 몸도 차. 네. 그럼 일석이조입니다. 몸도 따뜻해지고 관절염의 염증도 여기 이제 실험이 굉장히 많은데 예. 관절염의 염증이 보통 10%에서 30% 이상 줄어요. 아 염증 자체가. 염증 자체가 줄어요. 그러면 막 관절 아프다고 약 안 드셔도 되는 거잖아요. 어느 정도는 어느 줄어요. 정도는. 예를 들면 뭐 네. MSM 같은 거, 그다음에 뭐 관절염에 드는 게 대부분이 MSM 잘 아실 거고 네네. 식이유황이라는 거예요. 네네. 그다음에 보스웰리아라는 거 잘 아실 네, 많이들 거고, 아시죠. 이것도 예. 많이 먹어요. 예. 근데 못지않게 생강이 효과가 있습니다. 아 껍질을 깐 그대로 그대로 안 껍질째, 껍질. 깨끗이 닦아가지고 그대로 보통 하루에 드시는 양은 네네네. 3에서 10g 정도 드시면 되고요. 네. 물은 1리터를 준비하시고요. 네. 충분히 졸이셔서 500리터를 오, 만드세요. 네, 이거 네. 두 번이나 세 번 정도에 나눠서 드시면 네. 겨울철 대비에도 굉장히 좋고요. 근데 겨울철 대비는 거기다가 이제 뭐 하나만 더 들어가면 되는데 네. 나중에 꿀팁으로 제가 나중에 말씀드릴게요. 꿀팁으로 아, 알겠습니다. 그럼 만약에 예. 위가 안 좋으신 분들은 이거 좀 못하니까 자제하셔야 되네. 그런 예. 분들은 어떻게? 위험 있는 분들은 전화하셔야죠. 전- 예, 상담. 상담 드시면 안 되고 투맥 네네. 담으로 드시면 안 돼요. 네. 그런 분은 오히려 반대로 가셔야 되는데 네네. 전화 주십시오. 전화 주시면 네. 개인 맞춤별. 맞춤이. 네네. 알겠습니다. 조심하셔야 돼요. 자, 오늘의 꿀팁은 어쨌든 관절이 안 좋으신 분들은 생강을 좀 확 과서 우려서 드셔라. 자, 네. 시간이 없어서 다 소개 못했는데 실험 결과가 굉장히 많습니다. 어우, 그렇군요. 자, 오늘의 꿀팁 생강이었고요. 일단 저희 전하는 말씀 전해드리고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상을 지금 방송을 들으시는 분들은 네네. 벌써부터 네. 힐링이 되고 계십니다. 맞아요. 이미 이 방송을 듣고서 우리 네네. 원장님 찾아가시는 분들한테는 그렇죠. 네. 많은 혜택들이 있으니까 여기 들으신 분들만 아시잖아요. 맞습니다. 맞습니다. 네네. 자, 오늘 백투에덴의 김인철 원장님과 저희 계속 이야기 나누고 있는데요. 자, 우리 이제 광고 갔다 와서는 이제 K 한방 이야기 저희가 항상 K 한방. 나누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K 한방에 대해서 궁금하시다. 그러면 이 시간 함께 하시면 K 한방이 뭔지를 직접 느끼실 수가 있는데 특별히 이제 오늘 주제를 또 따로 준비를 해주셨습니다. 네. 제가 당분간 목하고 어깨 얘기만 한 달 해보려고 그래요. 네네네. 한 달 동안 앞으로 목하고 어깨 얘기만 할 목하고 건데 예예. 이게 그냥 목하고 어깨가 아픈 게 왜 아픈 거냐를 네. 이제 오늘은 기본적인 얘기만 좀 한 거고요. 네네. 다음 주는 제가 간별이라고 해서 목이 아픈데 도대체 이게 무슨 질병인지 하는 얘기. 네. 단순하게. 그다음에 네. 어깨가 아픈데 이게 무슨 질병이냐. 뭐 네. 그냥 그런 얘기를 좀 다음부터 할 거고요. 네. 가장 기본적인 얘기는 좀 어려운 얘기인데 이걸 잊어버리셔도 돼요. 예를 들면 연축, 유착, 반응, 도색 이런 네 가지가 있어요. 어렵네요. 이게 뭐냐면 이거 대부분 다 모르세요. 예, 심지어 예, 예. 한의사들도 모르는 아, 분이 그래요? 예. 연축이 뭐냐면 너무 많이 써서 섬유화된 거. 너무 많이 써서. 이런 아픔이 있어요. 두 네네. 번째는 유착이 있어요. 이건 유착은 쉬워요. 알죠. 예, 예. 붙은 거예요. 붙은 거. 예. 오십견 같은 거. 예. 이게 석회와 건염이 대부분 네네. 다 딱딱하다고 생각하시잖아요. 네네네. 대부분 초기에는요. 네. 초기에는 치약 같아요. 끈적끈적하게. 그게 굳는 거구나. 그런 게 나중에 예, 굳어져요. 근데 어. 통증은 언제 제일 심하냐? 네네. 치약 단계 할 때 제일 심해요. 아, 그래요? 오히려 굳음은 예. 롬이라 그래요. ROM. 네. 롬은 제한이 되는데 통증은 줄어요. 극심한 통증은 치약 단계 할 때 제일 심해요. 네네. 이런 게 이제 유착이라는 게 있고요. 네. 세 번째 뭐냐면 반은이라는 게 있어요. 반은? 예를 들면 발목을 딱 삐었어. 네. 네네. 삐면 거기 안에
겉에 칼로 비면 흉터가 남잖아요. 네네네. 안에도 흉터가 남을까요? 근육에? 흉터가 그렇게 남아요. 남겠죠. 예. 그 흉터가 남아서 그게 혈액순환을 방해하거나 거기에 이상한 물질들이 쌓이면 혈전 소통이 같은 안 게 돼가지고 그쵸? 쌓이는 거예요. 거기 이상이 계속 나중에 은근한 통증이 남아요. 예, 이게 예, 반응이에요. 음. 그다음에 이제 가장 문제가 되는 네. 도색이라는 게 있어요. 도색? 도색이 뭐냐면 네네. 신경 같은 것들 있죠. 예, 그러니까 예. 신경, 그러니까 흔히 말하는 신경 포착이라고 저희가 많이 말을 해요. 네네. 신경이 눌리는 거죠. 이게 왜 눌리냐는 이유가 너무 많아요. 근육이 딱딱 근육이 섬유화돼서 막을 수도 있고 네. 아까 같은 석회 건염 때문에 막을 수도 있고 네네. 근육이 비유가 될 수도 있고 네네. 늙으면요. 늙으면 이 후종 인대라는 게 있어요. 네네. 이게 그 목에 예를 들면 네. 그런 게 있고 황색 인대라는 것도 인대가 되게 많아요. 근데 나이가 들면요. 네. 대부분 인대가 두꺼워져요. 아 두꺼워져요. 예를 들면 척추협착증. 제가 네. 지난번에 척추협착증 얘기는 한 번도 안 했는데 네네네. 척추협착증 환자가 가든그룹에서 올라오세요 지금. 오. 한 번도 얘기 안 아파서 했는데. 그러시고요? 네. 앞으로 한참 남았는데 이거 얘기하는 네. 근데 다음 주에 이제 한 달 동안은 제가 어깨가 목얘기 한다 그랬는데 네네네. 이제 방사통이라는 게 있는 분들 있어요. 슈링 페인이나 레디에 페인. 네네. 이런 건 거의 신경하고 관계가 있어요. 아. 예를 들어볼게요. 제가 네네네. 딱 요것만은 얘기할게요. 오늘 네네. 좀 짧고 굵게. 네. 자, 아픈데 내가 몸이 아파. 네, 네. 어디가 아프든 아파. 예, 예, 아픈데 예. 네. 몸을 움직일 때 아픈 아픔이 있고요. 네네. 가만히 있는데도 아픈 아픔. 콕콕 쑤시는 거. 예. 가만히 있는데도 아픈 건 네. 신경성 질환을 끼고 있는 거예요. 아, 신경 질환. 그러니까 근육통도 있겠지만 네네. 대부분은 신경통이 끼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면 밤에 잘라고 누웠는데 아파. 예, 그럴 때 움직이지도 있죠. 않는데. 예, 네네. 예. 이거는 거의 신경통. 신경통이. 그러니까 오. 도색이 있는 거죠. 어. 누군가가 어디 어딘가를 어디 누르는 부분에서 아. 누르는 거예요. 아. 그러니까 다리가 저리거나 네. 팔이 저린 분들이 네네. 팔을 써서 저리는 게 아니에요. 그쵸. 네네네. 가만히 있는데도 저래. 그럼 어디서 눌렸느냐? 아. 이걸 찾아내는 거죠. 근데 양방에